네, 안녕하세요. 박재인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의 브랜드 구축과 기술 기반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3가지 목차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타트업에게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브랜드 구축의 핵심 전략, 세 번째로는 기술 기반 마케팅 전략 및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한 지는 지금 한 12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SNS 마케팅과 퍼스널 브랜딩 쪽으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곳에서 강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브랜딩이 무엇인가? 네. 우선은 브랜딩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브랜딩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지금 있으신가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직접 만나는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구두로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답을 말할 때도 틀린 답은 잘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꼭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 말을 하고 틀린 답을 통해서 정답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방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브랜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답변을 적어주시고요. 제가 이제 정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홍성태 교수님이라고 브랜딩 쪽에서는 굉장히 대가이신 분인데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브랜딩은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심어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 전반적인 모든 과정이 바로 브랜딩의 과정이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래 라고 인정해 주는 순간이 브랜딩이 잘 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의 격차를 계속적으로 좁혀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영역도 빼먹을 수 없는데요. 퍼스널 브랜딩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제 창업자의 그 역량이 이 회사의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여러분들 이제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자를 보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왜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결정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영위해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대표로 된다는 것에서는 나의 자기관리에서부터도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브랜딩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퍼스널 브랜딩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퍼스널 브랜딩은 무엇이냐? 브랜딩의 영역은 아까 전에 단어 하나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인식 속에서 그럼 퍼스널 브랜딩 영역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저 왼쪽에 보면 주황색, 오렌지색 볼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보는 나가 있고요. 오른쪽에 블루 쪽에 이제 영역을 보면 남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두 가지가 중첩되는 저 영역, 그 영역이 바로 퍼스널 브랜드의 영역이죠. 퍼스널 브랜드의 영역 또한 남들이 내가 보여지기 원하는 모습으로 남들이 나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인 거예요. 결국에는 또 뭐죠? 나를 인식시키는 과정 속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지기 원하는 나로 남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 이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딩을 하기 전에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학습하거나 그 안에 공부를 하거나 이해를 할 때 전 항상 로직을 가지고 이해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로직과 매뉴얼, 어떤 거냐면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네. 브랜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브랜딩의 영역에서는 해야 할 것들의 영역들이 순서를 정해놓고 하면 거기 안에서의 루틴을 가지고 나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저는 1번의 영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 1번의 영역이 뭐냐? 바로 현상 인식입니다. 결국에는
어디에 우리가 인식의 위치가 있느냐, 나의 포지셔닝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가 출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인식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오류가 많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비즈니스의 인식의 자리는 나는 여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비즈니스 영역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종의 갭이 생겼을 때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에서는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자기 객관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상인식은 분석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해나가는데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현상인식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만약에 나의 고객이 있었다. 또는 나의 인터넷에 방문자가 있었다. 또는 나의 서비스 이용자가 있었다. 이런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상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후기와 리뷰도 여러분들의 현상 인식을 하는데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1번 현상 인식에 대한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는 이런 과정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다면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업과 휴먼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듣는다거나 그쪽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찾아보면서 나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이 단계를 무엇이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챗GPT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나에 대한 브랜드의 이해라든지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GPT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찾아내고 또 객관적인 지표들을 찾아내는데 우리 고객들의 댓글을 쭉 긁어서 이런 식의 댓글이 있는데 고객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원 찾기인데요. 자원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언어로 표현했을 때 진짜로 자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원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의 특별함 같은 것들 또는 남들은 되게 어렵게 하는데 나는 굉장히 쉽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안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업을 끌고 가게 되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강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언어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자원을 구체화를 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라는 거는 물질적 자원도 있고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나의 경력도 있을 수 있고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되게 내재된 그런 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성숙도 또는 어떤 언어적인 말씨 되게 예쁜 말투를 쓰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자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남과 다른 나의 특성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해온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좀 귀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발견된 여러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그 자원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산화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실제로 자산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산화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되냐면 이 자산이 바로 여러분들의 효용 가치가 있는 어떤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돼요. 그러면 그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순간 그것은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영역은 여러분들의 자기 분석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의 강점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자산화시켜서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가의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아이콘 만들기인데요. 이 아이콘 만들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만든 강의 교환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은 컬러를 반복해서 보셨을 텐데 대부분 오렌지 컬러가 반복됐단 말이죠. 그리고 제 안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폰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브랜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회사명을 정하고 또 로고를 정하고 그 회사의 슬로건을 정하고 회사의 미션, 비전, 가치 이런 거
철학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는 것들을 해나가죠. 그 모든 과정들이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아이콘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브랜드만 보면 이런 게 떠올라. 이 브랜드를 보면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내가 굳이 계속 번번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단계가 오게 하는 게 바로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 만들기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각적 표현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럼 여기까지 다 시각적 표현도 다 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그것이 진짜 맞아? 그것이 옳은 방법이야? 정답이야?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결국에는 브랜딩은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 나름의 과정 안에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내 브랜드에서 이것이 완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선 시장에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 선보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나는 되게 활기차고 이런 걸 원했는데 이쪽에서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 되게 약간 어두침침하게 받아들여. 이런 식의 우리의 인식의 오류를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번의 현상 인식에서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이 소비자의 느낌은 그 갭이 이만큼이 있었구나. 그 인식의 갭을 줄이려면 어떤 식으로 좁혀나갈 수 있을까? 라는 단계들을 다시 한번 구조를 짜서 저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거는 저런 기본적인 루틴을 가지고 매뉴얼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사업을 구조적으로 짜고 그 안에서 브랜딩을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년의 저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하셨을 때 성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9블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9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 항목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시면서 나의 어떤 비즈니스에 내가 빼먹고 있는, 놓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핵심 파트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컨텐츠는 어떤 식으로 배포되고 나는 고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어떤 수익원을 만들고 있고 어떤 비용을 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업의 브랜딩을 컨설팅할 때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브랜딩을 컨설팅할 때도 쓰거든요. 근데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나를 객관적인 어떤 도표 속에다 집어 넣으면요. 내 현상에 대해서 조금 메타인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의 결점이 발견이 되고 보완해야 되는 빈틈이 생겨요. 저 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항목을 다 잘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부분을 채울 수 없는데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적었을까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식의 단계에서는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런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언어로서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제 책에서도 그렇고 제 강의에서도 그렇고 브랜딩 영역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의 대표가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항상 던지거든요. 저는 그거를 저만의 언어로 뭐라고 정리했냐면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의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 카테고리의 강자, 그 카테고리의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 카테고리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에서 경쟁의 우위에 가는 거는 딱 그거 하나거든요. 누가 제일 잘해? 그럼 그 사람보다 더 잘하려면 난 뭘 해야 돼? 이 부분을 찾아서 계속 보완해 나가면 여러분들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처럼 카테고리 강자라는 것은 그냥 원 오브 댐이 되려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안에서 얼마나 뾰족하게 나를 나리 선체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정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기 밑에 3가지 적혀 있듯이 이제 나는 어떤 분야의 대표이고 싶은가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브랜드의 목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속한 카테고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카테고리를 알아야 그 카테고리를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한 카테고리의 대표 카테고리를 발견하고 그 카테고리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고객들이 많이 모여있는 채널들에 가서 또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움직여야 하는 방향성을 결정할 때 카테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에는 브랜딩을 하고 나서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계속 나를 인식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오피셜 계정, 브랜드 오피셜 계정 같은 곳에서 보여지는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 누군가가 내 계정에 들어와서 내 계정을 본다면 어떤 가치를 가져가고 어떤 혜택과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내 계정을 통해서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빈칸을 좀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셔도 자기소개를 해야 하잖아요. 그 자기소개를 하실 때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복.com 대표 박재인입니다. 하고 나면요. 사람들은 뒷말을 듣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지금 저기에 적혀있는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무엇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는 어디 대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다면 얼마나 멋진 1분 스피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 속에서 나를 인식시키고 기억시킬 수 있는 것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돋보이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브랜딩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근데 이미 저는 사업 브랜드명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 브랜드 로고도 나와 있고요. 이미 뭐 이렇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더 이상 제가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 거꾸로 브랜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를 시장에서 만나는 이제 그 대표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미 사업이 진행이 다 되고 나서 향후에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을 가지고 다시 리브랜딩을 해서 좀 더 있어 보이는 브랜드로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을 요즘은 사실은 챗GPT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시로 제가 지금 장표를 띄워드린 게 뭐냐면 제 영어 이름이에요. 실제로 제가 영어 이름을 제 외국인 친구가 지어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의미부여를 좋게 뭐 홀리 라이트 뭐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되게 뭔가 성스러운 빛 같은 느낌으로 네 이름이 지어진 거다 하면서 막 설명을 구구절절 해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이름 뜻이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내가 영어 이름을 브랜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미 그 이름을 제가 노래를 만들 때도 뭐 할 때도 막 다양한 곳에서 이미 써버린 거죠. 그래서 난 이미 이 이름에 애착이 생겼고 그러면 거꾸로 가보자. 그러면 이 애착이 생긴 이름을 어떻게 더 좋은 이름으로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다시 돌아본 거죠. 그때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챗GPT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름은 이거다.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 브랜드의 슬로건과 철학과 어떤 의미부여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지 않을래? 라고 이제 디렉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프롬프트를 줬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의도한 것과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 어떤 목적의식을 담은 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대가 되게 좋아져서 어떤 기술 기반의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기반의 브랜딩과 마케팅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서비스명이라든지 회사명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브랜딩의 결과값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아이콘을 설정하라고 했죠. 어떤 로고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브랜드의 철학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브랜드의 어떤 그 아이콘들을 설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들을 언어로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브랜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소울 뷰티 디자인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잘 아는 사업
창업가예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하셔서 지금까지 창업 동지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헤드헌팅 회사에서 굉장히 길게 일을 하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메이크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학과 진학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미지 컨설팅, 이미지 메이킹 이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퍼스널 쇼퍼라든지 퍼스널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설계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브랜드명이 소울 뷰티 디자인인데 왜 그러냐면 본인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울, 그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보고 뷰티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디자인, 내가 디자인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소울 뷰티 디자인이라고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뷰티 소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울 뷰티 디자인이라고 한 거는 뷰티의 우선순위는 내면에서 간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잘 꾸며도 내면이 우울하다, 내면이 자존감이 낮다, 내면이 나를 뭔가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나로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밖으로 발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로고에서도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심볼이 있는데 그 심볼에서 S, 소울이 중요하니까 소울에서부터 출발한 얼굴로 이렇게 그림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브랜드의 어떤 철학과 미션을 다 아이콘으로 이제 표현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지었어? 이 로고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럼 여기는 왜 이런 컬러를 썼어? 여기는 왜 이런 단어를 썼어?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제가 지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브랜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인식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딩의 영역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과정이 다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 빈칸을 채워서 여러분들 브랜드만의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를 이제 구축해 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거든요. 근데 그 일관성을 만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면 회사를 운영할 때 나 혼자 운영하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우리의 뭔가 오피셜 계정이나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하고 사람이 계속 교체되거나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톤과 매너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브랜딩에서는 톤 앤 매너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그 규격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브랜드 전체 전반적으로의 톤 앤 매너를 결정해주는 이 단계들을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완성도 높은 브랜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보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는 메뉴가 있고, 고객의 페르소나, 나의 고객을 아예 그림 그려서 딱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가상의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톤 앤 매너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콘텐츠 유형별 톤 적용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 안에 하나하나 항목을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는 거예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톤 앤 매너를 분석하셔가지고 경쟁사들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쟁사가 없다는 거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없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때 내가 경쟁자가 없다는 건 그만큼 고객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경쟁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일 잘하는 경쟁사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경쟁사에 운영되고 있는 오피셜 계정, 홈페이지,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 리뷰 이런 것들을 다 찾으셔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걸 샀어 또는 사고 싶어 하는 구매 예정자 또는 구매자의 리스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쫙 한번 뽑아보시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의 행동 패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연령대, 뭐 지역, 그리고 어떤 그 형태 같은 것들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브랜드의 선호도도 좀 발견하시고, 브랜드에 대한 관심사도 발견하시고, 또 경쟁사의 차별성도 발견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고객이 보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장점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런 식의 이벤트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구나, 이런 식의 아이템에 되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하시는 과정들을
좀 수기에 내가 직접적인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뭘 하시냐면 네이버에 검색 광고라고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간단히 하고 나셔서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 도구를 열어서 저렇게 키워드 도구 창을 열어놓으면 내 카테고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를 5개 정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그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카테고리에 고객 연관어가 다 노출이 됩니다. 최대 1000개까지 나와요. 그러면 저 목록에서 여러분들이 월간 검색수 기준으로 모바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PC 검색보다 모바일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바일 검색 기준으로 놓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추출을 하시면 엑셀로 키워드를 뽑아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뽑아낸 단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인 키워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인 키워드, 그리고 소수 검색하지만 브랜드의 상단 영역을 계속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언어, 그리고 서브 키워드, 그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브 키워드, 그리고 그 외에 고객들이 검색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사용 언어들을 발견하다 보면 저 안에 서비스가 보여요, 여러분. 서비스가. 그래서 내가 이런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그 비즈니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네라는 게 키워드를 통해서 이미 다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서비스를 팔고 싶으면 저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쪽을 볼 수 있게 만들면 되겠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키워드를 장악해 나가시면서 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브랜딩과 마케팅에 어떤 성공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고서 이제 누군가에게는 내 서비스를 판매를 해야 되고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회사 소개서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시적으로 글로써 표현되고 이미지로서 표현되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제 회사 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실 때 제가 보실 수 있도록 12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들도 도움 받으시면 되고 각각의 항목들을 가지고 챗GPT를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 개요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좋은 개요에 대한 예시를 해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카테고리에서 이런 타겟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거라서 그런 성공한 브랜드들을 분석해서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다양한 사례도 좀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접목시켜가지고 내 거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을 만들어 가시다 보면은 되게 완성도 높은 사업 계획서나 회사 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완성이 되었을 때 시장에 잘 노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딩 하실 때 콘텐츠 기획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고 연관도가 높고 그리고 탄력성 있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장성이 굉장히 이제는 빨라졌어요. 흐름들이. 그래서 브랜딩의 영역에서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유연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유연함을 줄 수 있는 소재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기획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는 소스,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드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벤치마킹 할 것인가도 이렇게 로직을 정해가지고 순서대로 일하는 연습들을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콘텐츠 벤치마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테고리 안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라는 것들에 대한 사례를 찾고 거기에서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강점을 뽑아내고 남들과 다른 가장 강력한 특징을 뽑아내고 그 강점 요소를 조합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발견해서 그렇게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기획하시면 성공 요소가,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콘텐츠 기획을 실제로 해나가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책이라는 어떤 북 트레일러, 북 콘텐츠, 그리고 북 인터뷰, 그리고 뭐 북 이벤트 이런 식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노출하면 좋을까를 가지고 만들었던 도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예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콘텐츠에 대한 계획도 챗GPT와 협업하시면서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브랜딩이라는 거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도
지속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되었을 때 브랜딩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가 소스를 드렸으니까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거는 진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런 그 실행 소스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과 브랜딩의 노하우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명의 어떤 사람의 영향력 플러스 인공지능이라는 AI를 적절하게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술 기반의 일관성 있는 브랜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쓰지 않아도 나의 어떤 브랜드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전문가를 한 명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